안녕하세요. 방구석 환경운동가 김보통입니다. 작년에 비해 날씨가 한껏 더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통 청바지에 나시티, 얇은 반팔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모두 작년 이맘때 패션 앱으로 구매한 옷들입니다. 그런데 앱으로 옷을 사면서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블라우스 한 벌에 1, 2만 원대, 바지 한 벌에 3만 원대가 정말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이 저렴하지? 앱을 여러 개 써봤는데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질이 좀 안 좋은 옷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저렴한 게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옷이 그렇게 저렴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얼마 전 알게 되었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권 유린.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부르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나라에 의류 하청 공장들이 있는데 아주 저렴한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공장의 절반 이상은 2차 하청 공장,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매일 11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는 임산부와 10대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방세 내고 끼니 때우고 나면 아이들 과자 사줄 돈도 없는 빠듯한 임금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2014년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그 나라 정부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거나 질질 끌려다니면서 몽둥이로 구타를 당해 크게 다쳤어요. 그것을 영상으로 보는 저의 느낌은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하청 공장들은 불법 이중계약서로 노동법과 국제노동기준을 계속 어기고 있고 의류업계를 비롯한 누구도 이에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불법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는 당연히 인건비가 싸고 의류업계는 직접 보지 않아도 이 저렴한 금액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업계가 불법 계약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계약을 지속하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게 산 옷들의 대가가 저런 사람들의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싼 옷들을 계속 찾는 한 의류업계는 그 니즈에 맞는 저렴한 노동력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량 생산.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옷은 약 1,000억 벌이라고 합니다. 그중 버려지는 옷은 약 330억 벌이고요. 매년 3분의 1이 입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옷은 왜 계속 1.5배로 생산될까요? 그 이유는 단가입니다. 많이 만들수록 옷 가격은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한 벌을 팔면 두 벌이 버려져도 남는 장사가 된다고 합니다. 많이 팔아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단가를 낮추는 대량 생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옷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안 입는 옷의 대부분을 동네 의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그 옷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입혀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재활용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4년만 지나도 세계 인구수를 넘는 이 많은 양의 옷들이 과연 다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옷을 일일이 분류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게 가능할까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버린 옷들은 전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헌옷 수출량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다음으로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각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1인당 버리는 헌옷의 양은 그 순위가 좀 더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중고 의류로 나온 옷의 95%가 해외로 수출되는데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 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출된 옷의 일부는 판매되지만 나머지는 자연환경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류업계에서도 매년 생산량의 70%가 폐기된다고 하는데 수출을 한다고 그 양이 크게 달라질까 싶습니다. 인터넷에 패스트 패션을 검색하면 인도, 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에 형성된 거대한 옷 쓰레기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숨쉬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하고 주변 하천도 썩은 내가 납니다. 물고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소들은 옷을 여물 삼아 씹어먹다가 탈이 납니다. 주변 거주민의 10%는 암이 발병하였고 각종 피부질환과 장기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옷이 앞으로도 계속 버려지는 한 저 모습은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이번 세대예요. 현대 만들어지는 옷의 60%는 합성섬유,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분해에만 200년 이상 걸리는 합성섬유는 1kg 생산에 온실가스 23kg,
물 2000리터, 에너지 4kW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청바지 한 벌 제작에만 물 7000리터가 사용됩니다. 한 사람이 1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티셔츠 한 장 제작에도 물 2500리터가 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볍게 입는 하루의 복장만으로도 속옷과 양말, 신발까지 합치면 한 사람당 1만 리터도 넘게 소비될 것 같네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치르고 생산된 옷의 3분의 1은 한 번 입지도 않은 채 버려지고 있고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0%는 의류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옷들이 지금 아주 다른 모습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옷이 참 많았습니다. 본래 저는 옷에 별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너는 왜 매일 똑같은 옷만 입냐?" 하고 핀잔 주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참 민망했거든요. 그 뒤로 다시는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수십 벌의 옷을 마련하였고 거울 앞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시간은 점점 나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 노력만큼 행복해지진 않았습니다. 가장 예뻤고 예쁜 옷도 많았던 저의 20대는 오히려 가장 우울하고 무기력한 시절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 그 많은 옷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옷 쓰레기 문제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고 또 많은 이들이 정부에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업계가 옷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자인 우리가 싼 옷을 선호하고 옷을 계속 사들이는 한 옷은 계속 생산될 것이고 값싼 불법 노동력 또한 계속 쓰이게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위의 사실을 알게 된 나 한 사람이 바뀌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얼마나 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비용과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권이 걸려 있고 환경 파괴에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물질적인 이득과 편리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비용을 지불하고 번거로워도 사람으로서의 양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정상인데도 익숙함과 편리함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옷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고 음식을 많이 사들였을까요? 어린 시절만 해도 아버지가 어쩌다 한번 사오시는 양념통 닭이 그날의 잔칫날로 만들었고 새 옷이 생기는 것도 특별한 일이었는데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풍족한 시절에 살다 보니 오히려 감사함도 행복도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서 그 시절의 감사와 행복을 느껴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한 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더 관심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사던 시절의 저를 돌아보면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불안, 무언가 결핍된 공허한 느낌들을 옷으로 채우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예쁜 옷을 계속 바꿔가며 입는 것으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기보다 좀 더 고민해서 꼭 필요한 옷을 공들여 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옷들은 중고 매장에 팔거나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눔하여 가치 있게 대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옷은 쉽게 들이지 않는 책임 있는 태도가 오히려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대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산 옷들은 잘 관리해서 오래 입고 불필요한 옷을 사려던 비용으로 건강한 음식을 사거나 운동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마음 깊이 뿌듯해질 수 있는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네요. 내 주변의 것들을 대하는 태도는 나 자신에 대하는 태도로 돌아오고 그 태도들이 쌓인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더 좋은 선택들을 하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네요. 결국 삶에서 남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가이니까요. 오늘 많이 와닿았던 책의 서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힘 때문이다. 성찰, 양심, 공감. 이러한 내면의 안내자들이 있기에 인간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옳지 않은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다른 대상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 때로는 뇌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정보와 스트레스로 균형을 잃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균형을 찾도록 도와주면 마음의 힘을 회복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공생을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을 하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